전북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제 감염 여부는 며칠 뒤에 나올 예정이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아니했습니다. 가뜩이나 병의원이 부족한 전북의 농촌에서 100개에 가까운 면에 약국조차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인구가 186만 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20대는 줄고 10대 이하와 40, 50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예산 갈등이 길어지면서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등 어린이집들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읍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환자는 아프리카에 머물다가 중동을 거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경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쯤 정읍시 보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20대 여성은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는 등 자신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 직장을 둔 이 여성은 넉 달 동안 알제리에 체류하다가 카타르 도하 공항을 거쳐 지난 23일 귀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저도 얼핏 들으면 오전에 11시쯤 넘어서 왔다 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와 전라북도는 이 여성이 정읍에서 광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격리치료병원인 전남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여성이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4, 5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만약에 대비해 이 여성이 만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비말 감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입원을 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메르스 감염 환자로 확인되면 국내 환자는 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은 아니했습니다. 이 여성이 보건소로 전화를 걸었을 때 곧바로 격리하고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여성이 정읍에서 광주로 이동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여성이 중동 지역을 경유만 했고 증상 가운데 발열이 없기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이송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촌이 병의원 부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요. 약국마저도 부족합니다. 100개에 가까운 면에 약국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약국은 지난 26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 면에서 처방전을 가져가면 약을 지어주는 유일한 약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약을 지으려면 전주까지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또 그러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상당히 약국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임실군의 이 면은 약국이 없어 일반 의약품을 파는 약방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근 3개 면에 약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약방도 몇 달 후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 근방에는요. 우남, 신덕, 신평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전부 관촌으로 가야지. 약방 하나 있군요. 예, 약방이 하나예요. 약국이 없는 면은 전북에 97곳이나 됩니다. 자치단체는 약국이 없는 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지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 등에는 이용할 수 없고 취급하는 약품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이제 보통 그냥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을 구하는 약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구하기가 좀 더 힘들겠죠. 여기서는 그 취급을 안 하니까. 농촌에서 병의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국도 설 자리가 계속 좁아져 의료 사각지대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인구가 186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해마다 20대에서 7천 명가량이 취업 문제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반면 10대 이하와 40, 50대는 전북에 전입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서 이들을 위한 보육과 기농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인 김용민 씨는 다음 달부터 서울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음은 전북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상 이제 벗어나야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전입과 전출을 통해 인구 이동을 살펴봤더니 20대는 해마다 5천 명에서 7천 명가량 전북을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취업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40대와 50대는 해마다 2천 명 안팎으로 전북에 전입하는 인구가 더 많았는데 귀농과 귀촌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0대 이하의 인구 증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0년 이후 10대 이하 인구는 매년 9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귀농하는 부모를 따라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인데 귀농 인구를 늘리면 자녀까지 전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의 인구는 187만 명이 붕괴돼 186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시군과 함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이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과 안심보육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0, 50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귀농 귀촌을 활성화해 나가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199만 명대로 떨어진 뒤 2009년에 185만 명대로 최저치를 보였다가 2011년에 187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186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매년 7천 명씩 빠져나가는 20대를 위해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40, 50대와 10대 이하를 붙잡는 귀농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살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살로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노인회 건의대로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전북의 9만여 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북의 65살 이상 노인은 전체의 17.4%인 32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살 이상 70살 미만 노인은 9만 4천여 명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70살로 높아지면 전북의 9만 4천 명은 기초연금과 공공기관 무료 이용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동안 누리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들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원아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 보육교사들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집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누리예산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초에 원아 모집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해마다 240명 이상 원아 모집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170명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서너 명씩 꾸준히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받기 위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모님한테 뭐 어떤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없이 보내드리고 있기는 해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육료 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면 유치원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보육료가 결제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아이 문제다 보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여건만 되면 아무래도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누리예산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2달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보다 보육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자신들이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때 보육교사로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지원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로서 속상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는 게 더욱 더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누리예산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태 해결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고창 칠암리 고분이 국내 전방 후원형 고분 가운데 가장 빨리 조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칠합리 고분을 발굴조사한 결과 다른 전방 후원분과 같이 6세기 전반에 축제된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에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후원분은 봉분 주변은 둥글게 만들고 그 전면에 사각형 단을 마련한 고대 무덤 형식으로 한반도 영산강 유역과 일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순창군의 합의로 옥정호 상수원구역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양식업과 낚시는 계속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양식업과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판단돼 금지하기로 했고 상수원구역 1km 이내에서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도 이번 상수원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시외버스의 승차권을 예매하고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는 시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서울, 부천, 춘천 등지에서 전주, 임실, 부안, 군산으로 오는 전북의 8개 노선 등 전국의 시외버스 80개 노선에서 내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체 시외버스 노선에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무단으로 길을 낸 것인데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아서 땅 주인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야산 옆으로 승용차 한 대가 지날 만한 길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완주군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만든 농로입니다. 문제는 이 농로가 사유지라는 점입니다. 완주군은 이곳에 길을 내기 위해 지난해 땅 주인에게 1제곱미터당 5,600원에 땅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보상가가 너무 적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자 올해 초 무단으로 길을 냈습니다. 완주군이 침범한 사유지는 36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유재산을 훼손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됐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말하자면 수차 관청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건만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무책임하게 수수방관을 한다는 게. 완주군은 토지주의 허락 없이 공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감정가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계획이 돼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일부 좀 정리를 한 건 사실이죠. 땅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농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은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이 허락 없이 사유지를 침범해놓고 아무런 보상 대책도 내놓지 않아 땅 주인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대와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양성과 공동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전북의 320개 중소기업은 공동기술개발과 경영자문,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와 미문 공연을 열었습니다. 봉사회는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이번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쌀과 안마기, 혈액개선제 등 다양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봉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소년, 소녀 가장돕기를 비롯해 해마다 두세 차례씩 암 환자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립니다.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1주년 기념대회를 오는 31일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전국 고등학생 100일장 대회와 동학 유적지 탐방 행사를 엽니다. 전주의 자동차 공업사와 세차장은 앞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는 자동차 공업사 100곳, 세차장 137곳과 협약을 맺고 고객이 맡긴 차량의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3,000대의 차량을 점검한 결과 3분의 1인 980대의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KTX 익산역의 전라북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 익산원협이 함께 마련한 이곳에서는 마을기업과 영농법인 등이 생산한 318개의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역 전시 판매장을 농특산물 홍보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3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정읍 32.7도, 임실 31.7도 등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